우리가 아두이노 이용해서 다양한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는데요. 아두이노를 사용하는 원래 목적은 하드웨어를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이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우리가 C 언어, C++ 같은 우리가 이미 배웠거나 아니면 자바를 통해서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언어에 대한 연습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아두이노의 주요한 목적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이 아두이노는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굉장히 유용한 보드가 됩니다. 하드웨어는 보통 우리 센서라는 부분하고 액추에이터로 나누게 됩니다. 센서는 말 그대로 이제 감지기가 되는 거고, 액추에이터는 뭐 운동기, 활동기, 하여튼 움직이는 장치입니다. 구동 장치. 자, 이런 걸 액추에이터라 하는데, 이런 센서와 액추에이터를 가장 값싸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보드가 아두이노라고 하는 보드입니다. 그래서 이 아두이노 보드는 우리가 SBC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SBC는 싱글 보드 컴퓨터라는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드가 있는데, 보드가 딱 한 개만 있다는 거죠. 한 개만 있는데 이 보드가 컴퓨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두이노 가격을 한번 알아보면 깜짝 놀라겠지만, 아두이노가 비싼 건 비싸요. 그러니까 10만원짜리 보드도 있는데, 아두이노 메가라든지 이런 보드도 있는데, 값싼 보드는 또 5,000원 정도 하는 보드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품 가격으로만 놓고 보면 여전히 비싸기는 하죠.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닌데, 비싸게 이제 가격이 이제 설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PC랑 비교를 해보면 PC는 내가 아무리 싸게 사더라도 몇십만 원은 줘야 되는데 5,000원짜리 보드로 PC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상당히 이제 매력적인 소자로 여러분에게 다가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두이노라고 하는 거는, 자, IoT를 위해서 이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IoT에서는 센서로 정보를 감지해서 액추에이터에서 구동을 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 볼 텐데, 아두이노로 하드웨어를 제어하려면 아날로그와 디지털에 대한 개념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날로그 디지털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아두이노에도 그 보드에 보면 디지털 포트가 있고 아날로그 포트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트도 있고 아날로그 포트도 있는데요. 디지털은 말 그대로 두 가지 전압만 만들어낼 수가 있는 보드입니다. 그래서 5V하고 0V 두 가지만 만들어냅니다. 아두이노에 있는 보드는 0V하고 5V 두 가지만 만들어내는 거고, 이런 0V와 5V는 아두이노에서 프로그래밍 할 때는 define으로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0V는 low라고 하고 있고 5V는 high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high와 low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요 두 가지 전압이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구동이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디지털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보드 위쪽에 보면 여기서 전압이 나오기 때문에 전압이 입출력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포트라고 이름 붙입니다. 근데 이 포트가 구동되는 전압 범위가 0V, 5V, 하이로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디지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밑에 보면 아날로그 포트라는 것도 있는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아날로그 포트의 전압이 마음대로 바뀌는가 하면 마음대로 바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포트인 경우에도 우리가 입출력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아날로그 포트인 경우에 아날로그 포트에서 이제 입력이 들어가는 경우 있습니다. 입력이 들어가는 경우 있는데, 이 입력이 들어가는 경우는 ADC라는 거를 이제 거치기 때문에 내가 0에서 5V 사이에 나오는 전압이
들어오는 전압이 이제 디지털로 이제 바뀌는데 디지털은 숫자잖아요. 0에서 1023 되는 숫자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0에서 5V 사이에 전압을 넣어주게 되면 아날로그 포트에서는 ADC에 의해서 0에서 1023까지의 숫자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ADC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ADC는 여러분이 하드웨어 보드를 다루게 되면 많이 이제 경험하게 되는 이 용어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약자인데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의 약자가 됩니다. 자, 말 그대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변환기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변환기가 ADC가 됩니다. ADC.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두이노 보드에 보면 IC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IC 중에서 큼지막하게 보이는 게 아두이노가 구동되는 AVR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됩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CPU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되어 있는 겁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CPU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그 플러스 알파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ADC입니다. 우리 아두이노 보드에 ADC 칩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AVR의 마이크로 컨트롤러 안에 ADC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사용을 해서 들어온 아날로그 입력을 디지털로 바꿉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좋다 이런 생각일 거고, 자, 그러면 아날로그 장치에서 출력도 전압 범위가 바뀔 것 같다 이렇게 오해하는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보드는 어쨌든 컴퓨터 보드입니다. 컴퓨터 보드. 컴퓨터 보드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이제 디지털만 다루는 겁니다. 디지털만 다루기 때문에 이 컴퓨터 보드의 특성으로 인해 가지고 출력은 0에서 5V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0V 아니면 5V가 나옵니다. 0V 아니면 5V만 나오는데, 근데 이걸 왜 아날로그라고 하는가 하면, 자, 우리가 이제 전압을 내보내는데, 자, 0V였다가 5V를 이렇게 올릴 수가 있고, 5V에서 다시 0V로 내려오기도 하잖아요. 이제 컴퓨터에서 조정할 수 있는 거는 여기에 있는 이 5V가 나오는 간격, 5V가 나오는 시간 간격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이 5V, 0V에서 5V 나오는 거는 바꿀 수가 없는 현실인 거고, 컴퓨터 보드이기 때문에 컴퓨터는 이진수만 다루죠. 이진수만 다루니까, 자, 이 0에서 5V로 나오는 거는 이게 바꿀 수가 없는 건데, 5V가 나오는 시간은 조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5V가 나오는 시간은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 전압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0V였다가 5V로 이게 톡 튀는 전압의 특성은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얘는 우리가 펄스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제 펄스인데, 사전 찾아보면 이 펄스는 맥박입니다. 우리가 이제 손목 같은 데 잡으면 심장에서 보내는 피가 지나가는 느낌이 들죠. 쿵쾅쿵쾅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맥박이 있는데, 이 맥박을 영어로 하면 펄스가 되고, 전압이 톡톡 튀는 특성이 맥박 특성과 같기 때문에 영어로 펄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제대로 된 이 용어 선정이 되는데, 1펄스를 우리말로 이제 번역해서 맥박이라 하면 느낌이 오지 않았는가 봐요. 그래서 이런
전압 특성을 우리가 맥박이라고 하지 않고 펄스라는 용어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이 펄스가 나오는데 이 펄스의 간격이 이제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름이 펄스의 폭입니다. 그 펄스 폭을 조정을 하는 게 이 아두이노 보드의 아날로그 출력의 특성입니다. 이걸 영어로 하면 펄스 위스라고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펄스 위스를 조정을 해서 이 아두이노는 아날로그를 이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두이노를 한번 실행을 시켜 봅니다. 자, 새 파일 하나 열고요. 자, 우리가 할 목표를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가 할 목표. 자, 우리가 아날로그하고 디지털이라는 개념을 이제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거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재미있는 거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자, LED 전압계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LED 전압계. 그러니까 LED 전압계는 뭔가 하면 사용자가 입력한 전압에 따라 자, LED의 깜빡임을 조정하는 전압계 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LED 전압계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LED 전압계. 자, LED 전압계는 이 아두이노 보드가 있으면 이 아두이노 보드에 사용자가 전압을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아두이노의 아날로그 포트에 있는 단자는 이 볼트미터 전압계로 이제 동작하거든요. 그러면 이 전압을 측정을 해서 이 전압에 따라서 우리 13번 LED 13번 LED를 깜빡깜빡 하는 걸 우리가 코드를 한번 개발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간단한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코드가 아닌데 자, 이 코드를 우리가 구현한다 했을 때 자, 이걸 그냥 대충 코드를 구현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객체 제한 관점으로 코드를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가 간단하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한번 개발을 해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개발하는데 셋업하고 루프가 있습니다. 셋업과 루프가 있는데 셋업은 아두이노에서 한 번만 돌아가는 코드가 위치하는 영역이고 루프는 코드가 계속 반복적으로 실행되는 영역입니다. 근데 먼저 이제 LED 깜빡임부터 한번 제어를 해보면 자, LED 깜빡임 제어하는 거는 디지털에 대한 부분인데 아두이노의 레퍼런스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아두이노 레퍼런스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우리 좀 전에 배웠던 디지털 I/O하고 아날로그 I/O 두 가지를 한번 봅니다. 이게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건지 한번 보는데 디지털 쪽은 디지털 리드가 있고 디지털 라이트이 있고 아날로그 리드가 있고 아날로그 레퍼런스라는 게 있고 아날로그 라이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함수가 6개 있는데 함수가 6개밖에 안 되네. 간단하네. 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간단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컴퓨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라고 하는 게 재밌고 현란하고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멋있고 막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을 건데 왜냐하면 모니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나왔던 컴퓨터 뭐 알테라 컴퓨터인가 그런 게 이제 개인용 컴퓨터로는 처음 나온 건데 그건 우리가 쓰는 아두이노 보드하고 비슷해요. 그것보다는 덩치가 더 컸지만 걔는 불이 그냥 깜빡깜빡하는 굉장히 단순한 장치였습니다. 그것만 보고서도 사람들이 열광을 했거든요. 와, 내가 조정해서 저 전구가 불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는 거를 할 수 있다는 거. 기계한테 일을 시키고 있다는 거에 사람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열광해서 여기에 이제 새로운 사업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감을 잡은 사람이 그러니까 스티브 워즈니악하고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애플의 창립자 이 두 명이 됩니다. 야, 저거 만들면 뭔가 재밌겠네? 사람들한테 기쁨을 줄 수 있겠네? 해가지고 개발한 게 이제 애플 컴퓨터가 돼서 이제 사람들이 쓰는 컴퓨터 시대를 열게 됩니다. 뭐 애플 이전에도 이 컴퓨터 역할하는 게 있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성을 가지고 접근을 한 거는 또 애플이 처음이니까 애플을 굉장히 대단한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런 많은 기업들의 노력을 인해 가지고 컴퓨터가 우리 쪽으로 이제 온 거죠. 아두이노 보드에서 우리가 하려는 거는 아주 간단한 기능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기능들이 모이게 되면 복잡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디지털 리드라고 하는 거는 디지털적으로 이제 읽는 겁니다. 디지털적으로 읽는 거고, 디지털 라이트는 디지털적으로 쓰는 겁니다.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핀 모드라는 거는, 자, 디지털 포트는 입력이 될지 출력이 될지 몰라요. 입력이 될지 출력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정해주는 거. 디지털 핀에 모드를 정해주는 함수가 핀모드 함수가 됩니다. 핀모드 함수. 이 핀모드 함수가 이 디지털 핀의 특성을 정해주는 함수가 됩니다. 상식적으로는 입력, 출력 두 가지만 있을 것 같은데 하나 추가적으로 input pullup이라는 함수까지 있습니다. 자, 핀모드를 인풋으로 하면 디지털 포트에 이제 입력을 내가 읽을 수가 있는 거고 출력으로 해놓으면 출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input pullup은 뭔가 라고 보면 input pullup은 여러분이 이 아두이노의 회로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두이노는 뭐 가격이 5,000원 밖에 안 하지만 어쨌건 내가 외부에 전압을 잘못 넣어서 이 보드가 망가지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5,000원도 사실 큰 돈이잖아요. 이 5,000원만 있어도 하루 좀 재밌게 놀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게 작다고는 할 수 없는 돈인데 이 보드가 싼 게 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실수로 스파크를 딱 일으켜서 보드가 타버렸다. 이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이 아두이노 보드가 언제 잘 망가지는가 하면 외부에서 입력을 받을 때 잘 망가집니다. 출력을 낼 때는 잘 망가지지 않아요. 출력을 내다가 힘이 딸리면 전류를 더 이상 공급 안 합니다. 안 망가져요. 근데 입력은 내가 예상할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예상할 수 없는 거죠. 입력은 사용자가 연결해 주는 거니까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입력에서 제일 위험한 게 전류가 많이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전류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저항이 꼭 필요한데 이 저항을 내가 일일이 달아줘서 아두이노 입력을 받아내게 되면 귀찮잖아요. 아두이노 입력을 받는데 내가 저항을 꼭 연결해야 된다고 하면 입력 받을 때마다 저항이 줄줄 붙으니까 미관상 좋은 걸 떠나서 선을 연결해야 되고 저항도 찾아와야 되고 하는 게 불편한데 아두이노 보드는 인풋 플러그 기능을 제공해서 외부에서 입력을 받을 때 저항이 이미
붙어있는 모드를 제공합니다. 그때 아주 특별하게 쓰는 기능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LED 전압계를 쓰기 때문에 LED 전압계 입장에서는 내가 핀 모드를 내가 하는데, 자, 13번을 이제 아웃풋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게 좋습니다. 13번은 LED가 이미 붙어져 있잖아요. 자, LED가 붙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LED가 붙어져 있는 걸 쓰는 게 좋지, LED를 따로 연결하려고 하면 이것도 귀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아두이노를 보면서 회로 이론 시간에 배운 내용도 잠시 한번 상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LED라고 하는 거는 이게 특별한 게 아니고 일종의 이제 다이오드거든요. 다이오드. 전류 흐름을 한 방향으로만 갈 수 있게 하는 다이오드고, 이 그림은 화살표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얘가 이제 빛이 나오니까 우리가 LED라고 이제 부릅니다. Light Emitting Diode. 옛날에는 이 한글로 플러스 쓰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발광 다이오드, 그러니까 빛이 발생한다고 해서 발광 다이오드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쓰는 경우 한 번도 못 봤고요. 전부 다 LED라고 합니다. LED. 이 LED는 전압을 넣으면 불이 켜져요. 자, 불이 켜지는데 조심할 부분. 그러니까 LED에다가 아무것도 달지 않고 전압만 인가하면 불이 켜지긴 하는데 얘가 빨리 망가집니다. 그래서 전류를 줄이기 위해서 저항을 하나 써줘야 돼요. 이것도 불편하죠. LED 달고 저항 달고 하니까 불편해서 아두이노의 디지털 포트에 그냥 LED를 달기도 하는데, 그러면 뭐 이 아두이노 보드에서 전류를 이제 뽑아내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타당한 방법이긴 하지만, 혹시 전류가 너무 많이 흘러서 LED가 망가질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조심해서 우리가 이제 회로를 설계를 해주고 부착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귀찮다고 하면 아두이노 보드에 있는 LED를 그냥 쓰면 됩니다. 얘가 13번에 있기 때문에, 자, 우리 회로에서는 핀 모드는 13이라고 했고요. 여러분한테 강조했듯이, 자, 얘를 그냥 13이라고 적기보다는 항상 상수에는 이름을 붙여주라고 했습니다. abstract이라는 개념으로 상수에 좀 추상화된 이름, 이 모든 것을 다 통합할 수 있는 이름을 붙이라 했으니까, 자, 나는 LED 핀이라고 하고 얘를 13이라고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예쁘게 이 코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13번 LED는 출력으로 쓴다는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내가 코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하고 있는가 봐야 됩니다. 하드웨어를 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드웨어를 쓰기 위해서는 내가 초기화가 필요합니다. 그 초기화하기 위한 함수가 많으면 골치 아플 건데, 아두이노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함수가 몇 개 없습니다. 하드웨어 제어할 수 있는 함수가 많이 없어요.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편하게 이 아두이노를 제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함수가 몇 개 없으니까 내가 요 6가지 기능만 잘 가지고 있으면 아두이노를 내가 입맛대로 이제 조정할 수가 있고,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것처럼 전압 크기에 따라 가지고 LED가 깜빡깜빡 하는 거를 테스트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LED를 깜빡깜빡 하는데, 깜빡깜빡 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기능이니까, 그러니까 기능을 영어로 하면 뭔가요? 기능을 영어로 하면 펑션이죠. 얘를 펑션으로 한번 만들어 봅니다. 그러니까 블링크라는 거. 이게 어떤 함수가 있는 모양이네, 이름이. 색깔이 바뀌는 거 보면. 그러니까 블링크 LED라고 좀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함수 만들어서 여기 이제 깜빡임을 주는데 몇 번 깜빡일지는 입력으로 받도록 하죠. 자, 블링크 횟수를 입력으로 이제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nblink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포문을 돌려서 깜빡이겠죠. 자, 이렇게 한번 써봅니다. 그럼 LED를 깜빡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디지털 라이트이라고 하면 됩니다. 디지털 라이트는 디지털 쪽으로, 디지털 포트로 출력을 내보내는 겁니다. 출력을 내보낸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빛을 막 낸다 이런 뜻이 아니고 컴퓨터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낼 수 있는 출력은 오로지 뭐라고요? 전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의 전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0V 아니면 5V. 딱 두 가지만 출력으로 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컴퓨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컴퓨터기 때문에 연속으로 바뀔 수는 없기 때문에 딱 두 가지 경우만 출력으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디지털 라이트에 대한 정보는 아두이노 레퍼런스에 가서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라이트에 대해서는 자, 핀 모드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라이트를 통해 가지고 출력을 이제 뽑아내면 됩니다. 여기 샘플에서 보면 13번 핀 모드를 아웃풋으로 든 다음에 디지털 라이트를 하는 거고 디지털 라이트의 문법은 핀 번호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value인데 이 value는 아무거나 넣는 게 아니고 high 아니면 low 두 가지만 가능합니다. 그럼 LED 켜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LED 켜고 싶으면 디지털 라이트 해가지고 13 쓰고 싶은 유혹이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LED 핀으로 적어주는 게 좋아요. LED 핀을 하이 했다가 자, 켠 다음에 핀 모드 LED 핀을 로우로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컴파일 해볼까요? 자, 컴파일이 이제 잘 됐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LED가 켜지는가 하면 사실 안 켜져요. 왜 안 켜지는가 하면 자, 전압을 5V 냈다가 바로 전압을 0V로 만들었으니까 LED가 번쩍하긴 할 건데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컴퓨터는 아두이노 보드가 이제 좀 싸구려 보드긴 하지만 엄청 빠르게 움직여요. 컴퓨터는 수십 메가헤르츠가 클락 속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관찰을 못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딜레이를 줘야 됩니다. 딜레이를. 자, 딜레이 몇 초 줄 건가가 이제 중요한데 예를 들어 나는 한 300밀리초 이 딜레이 함수의 단위는 밀리초입니다. 300밀리초 여기도 300밀리초 이렇게 해줘서 이제 600밀리초 안에 한 번 깜빡이도록 이제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코드 잘 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서도 300이라는 숫자 나중되면 까먹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다가 define에서 이름을 정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blink time이라고 하고 얘는 이제 600으로 할게요.
500으로 할까? 하고 얘는 단위가 밀리초라고 이제 명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 블링크 타임의 반을 이제 여기다 쓰고 나머지 반은 여기다 씁니다. 그럼 요 블링크 타임 동안 LED가 한 번 깜빡이겠죠. 한 번 깜빡일 거고 내가 몇 번 깜빡이고 싶은가. 자, 그걸 결정하는 값은 N 블링크입니다. 얘가 이 LED가 몇 번 깜빡일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포문으로 루프가 돌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기능은 짧기 때문에 루프에 넣어놓더라도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자, 그렇게 하기보다는 함수로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LED를 깜빡이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건데 이걸 C 언어 스타일로 우리가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쓰지는 않지만 디지털 리드도 있습니다. 디지털 리드는 문법이 디지털 리드하고 핀 번호를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핀 번호에서 입력을 받겠다는 겁니다. 0V가 들어오는지 5V가 들어오는지 자 이걸 받을 수 있는 기능이 디지털 리드입니다. 근데 조심할 부분은 디지털 리드를 하려면 여기 핀 모드를 그 포트에 대해서는 아웃풋이 아니고 인풋으로 바꿔야 됩니다. 인풋으로 바꾸면 아두이노 보드가 입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입력을 받을 때도 전압은 0V 아니면 5V입니다. 0V 아니면 5V. 근데 여러분 또 걱정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인가 하면 자, 디지털 리드를 이제 해주는데 디지털 리드를 해주는데 자, 이 들어오는 전압이 0V 아니면 5V를 했습니다. 근데 0.1V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0V 들어온 걸로 간주하겠죠. 4.9V는요? 5V로 간주하겠죠. 자, 그래서 이 디지털 리드 할 때 입력 전압은 0V, 5V인 건 가장 좋은데 그래서 값이 약간 변동하더라도 문제없이 0이나 5로 판정을 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디지털의 강점이 여기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날로그는 모든 값이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값이 변한 건지 잡음 탄 건지 판별하기가 불가능해요. 근데 디지털은 0에서 5인데 예를 들어 0.1이 들어왔다고 하면 0이 들어오길 기대했는데 0.1이 들어왔으면 잡음이 얼마인 거예요? 잡음이 0.1V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잡음이 0.1V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한 1V 정도 넣더라도 0으로 잘 간주하고 4V 넣더라도 5V로 디지털 컴퓨터는 잘 판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잡음의 마진 자체가 굉장히 이제 크다는 거. 자, 그걸 기억을 해야 되고요. 디지털 리드, 디지털 라이트, 핀 모드 한번 해봤고 아날로그 쪽을 보게 되면 아날로그 리드가 있습니다. 아날로그 리드. 아날로그 쪽으로 가면 이거는 이 기능이 좀 많아요. 기능이 좀 많아서 자 여기 보면 전압이 어떻게 되고 핀이 어떻게 되고 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핀이 우노 보드라고 하면 자, 아날로그 핀은 A0부터 A5까지 A0부터 A5까지 이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맥스 레졸루션이 있는데 자 해상도가 얼마인가 하는 건데 이 비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아두이노 보드에서 전압을 측정할 때 그러니까 측정되는 범위가 훨씬 더 이제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날로그 리드 함수를 한번 설명했고요. 우리가 이제 전압 측정할 때는 아날로그 리드 함수를 쓸 겁니다. 아날로그 리드 함수. 아날로그 리드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한다는 거. 그래서 내가 측정하고 싶은 핀을 적어주면 되는데 이 핀은 디지털 핀을 적으면 안 되고 아날로그 핀을 적어야 됩니다. 아날로그 핀을 적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전압을 측정하고 싶으면 자 내가 루프에서 반복적으로 재야 될 거니까 아날로그 리드에서 A0이라고 해서 요 볼트 값을 받아주면 됩니다. 근데 아날로그 리드한 값은 조심할 부분은 얘가 실수로 그러니까 플롯이나 더블로 오는 게 아니고 인트로 옵니다. 얘는 0에서 1023 사이에 숫자가 들어옵니다. 얘랑 이제 매핑되는 개념이 뭔가 하면 0에서 5V까지 이제 변할 때 0에서 1023 사이로 이제 값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입력되는 값은 아날로그로 막 변하는데 컴퓨터가 받아들일 때는 숫자로 받아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바뀌었다고 하는 겁니다. 요 뉘앙스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넣어주는 거는 막 바뀌면서 들어갈 수는 있는데 컴퓨터는 실제 내가 데이터 처리할 때는 0에서 1023 사이에 숫자로만 이 처리를 하게 된다는 것. 그게 아날로그 리드의 일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날로그 리드한 값을 내가 전압으로 이제 바꿀 필요가 있겠죠. 전압. 전압 바꾸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비율로 이제 바뀐다고 하는 거는 1차 함수로 이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1차 함수로. 1차 함수로 바꿀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n볼트가 있으면 자 여기를 1023으로 나누고 그 경우가 5가 된다. 뭐 이렇게 우리 비율 관계로 이제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볼트가 0이면 얘 0이 나오는 거고 얘가 1013이면 5볼트가 나오게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데 얘는 딱 한 줄로 볼트미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회로 실험할 때 전압 측정도 하는데 그 전압 측정하는 게 여기 아주 한 줄짜리 코드로 쉽게 여러분이 전압계 기능을 아두이노 보드에 부여해 줄 수 있는 거죠. 이것도 할 때 여러분이 기억을 해 줘야 되는 게 자, 여기 A0라는 것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핀을 그러니까 define으로 명시를 해주는 게 좋아요. 볼트 핀 해서 얘는 A0라고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요 볼트 핀에 해당되는 걸 아날로그 리드 쪽에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내가 측정한 전압을 출력으로 이제 바꾸고 싶으면 내가 시리얼을 설정하는 게 좋아요. 시리얼 비긴에서 여기 9600이라고 하는데 자, 요 9600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또 어떤 숫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define을 또 해주는 게 좋아요. define에서 자, 시리얼의 속도 bit per second 이라고 해서 9600이라고 이름을 꼭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그러면 요 볼트 값을 출력할 수가 있는 거죠. 시리얼 프린트 라인 해서 자 볼트는 얼마인지 자 이 볼트 값도 이제 스트링으로 타입캐스팅이 되니까 볼트
이렇게 코드를 우리가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